환영합니다. 해질녘의 온정에. 본 기사에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강지윤이라는 여성의 역습 복수기입니다. 불륜과 억압에 시달린 그녀는 감정을 숨기고 정밀한 계획을 세우며 가족의 거짓과 불법 행위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로했습니다. 결국 이혼에 성공하고 자신의 화장품 브랜드를 성공시킨 뒤 같은 처지의 여성을 돕는 모습까지 담고 있어 억압 속에서 각성한 여성의 결단력과 정의로운 승리가 깊은 감동과 상쾌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나는 강지윤. 32세. 서울대 화학과 석사 출신으로 졸업 후 작은 화장품 R&D 스튜디오를 차려앉았고 3가지 특허 배합 기술을 가지고 있다. 반년 전 부모님의 설득으로 청년 재준이라 불리는 이명우와 결혼했다. 그는 대한건설 그룹의 차남이었고 이가 강남에서 어느 정도 이름난 가문이었다. 시어머니 김순옥은 주변에서 통제광으로 유명했고 시누이 이은지는 막 졸업해서 직업도 없이 매일 게을리 돌아다녔다. 결혼 전 나는 법무법인에 갔다가 재산 공증을 받았고 스튜디오의 지분과 특허권은 모두 개인 재산으로 명시했다. 이명우는 당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고 재산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 속엔 나를 이가의 부속품으로 보는 태도가 숨겨져 있었다. 신혼 다음 날 아침 해가 아직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을 때 방문이 세차게 열렸다. 시어머니가 이은지를 데리고 들어오며 노란색으로 변색된 가규를 침대 위에 내리찍었다. 이가 며느리는 월급 카드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 매일 저녁 온 가족을 위해 8가지 반찬과 국을 준비해야 해. 이건 우리 가족의 규칙이니 잘 기억해. 그 말을 듣고 나는 눈을 좁혔다. 결혼 전엔 시어머니가 우리 지훈이 직장인이니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니 속이 뒤틀렸다. 나는 입을 열려 할 때 이명우가 시어머니 뒤에 숨어서 속삭이듯 말했다. 엄마가 집안을 맡기고 계시니 그대로 따라하면 되지? 너도 편해질 거야? 그의 등 뒤에서 보이는 모습은 비겁하기 그지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장품 가방을 꺼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신제품 테스트를 해야 했고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도 잡아놨다. 그런데 이은지가 갑자기 나의 가방을 끌어당겨 안에 들어있는 한정판 크림을 꺼냈다. 이거 비싸지? 오빠의 돈으로 샀잖아. 나도 써봐야지. 그녀는 크림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코를 치켜 올렸다. 그 크림은 나의 스튜디오에서 1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시제품이었고 시장 가격이 100만 원을 넘었을 뿐 아니라 현재는 아직 양산되지 않아 매우 귀했다. 나는 손을 뻗어 가져오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내 팔을 막았다. 아가야가 좀 쓰고 싶다고 하잖아. 며느리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돈 문제는 명우가 해결해 줄 테니. 나는 표정은 바뀌지 않고 속으로만 냉소했다. 이들이 나를 단순히 돈을 벌어오는 기계이자 가정부로 생각하는 건 명백했다. 이명우는 여전히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크림을 그녀에게 내주고 가방을 챙겼다. 오늘 스튜디오에 중요한 일이 있어. 먼저 나간다. 시어머니가 기억해. 저녁 8가지 반찬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뒤에 남아있지만 나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차 안에서 거울을 보니 내 눈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결연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이 내게 건넨 모욕은 곧 그들에게 돌아갈 복수의 시작일 뿐이다. 차가 강남대로를 달리면서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가족 그룹 채팅기가 대대로에 새로운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이은지가 내 방에서 찍은 셀카가 올라와 있었고 그녀가 들고 있는 게 바로 내가 방금 내준 그 한정판 크림이었다. 글씨는 거침없었다. 새며느리 언니 화장품 진짜 좋아. 오빠 돈 쓰는 거 많은데
아래엔 시어머니가 아가야 예뻐. 마음에 들어라고 답장했다. 이명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끄고 운전석에 기대었다. 결혼 전. 나는 이명우에게 내 스튜디오는 개인 사업이니 재산은 분리하겠다고 명확히 말했고 그는 알아. 너의 노력은 너만의 거야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의 말은 단지 거짓말에 불과했다. 문서 이가는 나의 재산뿐 아니라 나의 인격까지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차가 스튜디오 앞에 도착했을 때 비서 박수진이 문을 열어줬다. 대표님, 오늘 테스트할 샘플과 법무법인에 보낼 문서 준비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혼전 공증한 재산계약서 복사본이 놓여 있었다. 나는 이 문서를 스캔해서 지가 대대로 그룹 메일에 첨부했다. 제목은 단순히 재산 관련 문서 공유라고 적었다. 이들은 지금 이 문서를 보고도 경각심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경각심을 느낄 때는 이미 너무 늦을 것이다. 오후. 나는 스튜디오를 나와 강남에 있는 최고의 이혼 전문 법무법인에 갔다. 변호사 김민주는 강지훈 씨. 제출해주신 재산 공증 서류는 매우 명확하네요. 만약 이명우 씨에게 불륜이나 법적 위반 행위가 확인된다면 이혼 소송에서 매우 유리할 겁니다.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짓고 금방 증거를 모을게요. 이가가 저에게 한 모든 것에 대해 그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이명우는 아직 안 왔었다. 시어머니는 오늘 저녁 왜 안 만들었어? 가정 규칙을 잊었어? 라고 외쳤다. 나는 오늘 스튜디오에 긴급한 일이 있었어요. 내일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아까처럼 더럽혀져 있었다. 이은지가 또 내 물건을 뒤져본 것 같았다. 나는 침대 뒤에 숨어있는 미니 카메라 박스를 꺼냈다. 이는 최신 기술로 만든 은신 카메라로 거의 발견할 수 없다. 나는 이 카메라를 화장대 뒤편에 설치하고 스마트폰과 연결했다. 이제 이 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기록될 것이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거라고 확신했다. 나는 침대에 누웠고 스마트폰을 보았다. 카메라 화면에는 평온한 방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곧 이 화면에는 이들이 원치 않는 모습이 담길 것이다. 아침 햇살이 방 안에 드리워질 때 나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8가지 반찬과 국이라고 명령했으니 이번엔 그들의 말을 따르는 척해야 했다. 냉장고 안에 시어머니가 미리 산 재료들이 쌓여 있었지만 대부분은 맛없고 값싼 것들이다. 나는 칼을 들고 채소를 썰었고 속으로는 이명우의 재무보고서를 떠올렸다. 결혼 전 나는 그의 회사 재무 상태를 간접적으로 조사했는데 표면적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내부에는 큰 구멍이 있었다. 오후. 스튜디오에서 박수진에게 이명우 씨 회사의 최근 3년간 세금 신고서 복사본을 찾아줘라고 명령했다. 박수진은 대표님.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불법 조사로 볼 수 있잖아요. 라고 걱정했다. 나는 우리가 찾는 건 공공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고 만약 세금을 탈루했다면 그건 법적 위반이니까 너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리해. 문제 없어. 라고 말했다. 나는 화학연구에서처럼 정밀하게 세금 탈루 증거를 찾고 있었다.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거래처와의 비정상적인 계약서, 가명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정보, 이 모든 걸 하나씩 분석하며 엑셀 파일에 정리했다. 저녁. 이명우가 집에 돌아왔다. 그는 오늘 회사에서 피곤하네. 맛있는 거 해줬어? 라고 말하며 나를 쳐다봤다. 나는 네.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준비했어요. 라고 말하며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이은지는 이거 뭐야? 맛없어. 언니, 너 진짜 요리 못하네. 라고 말하며 숟가락을 내려놨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막 만들긴 만들었으니 그냥 먹어. 라고 말했지만 그 표정은 명백히 불만족스러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밥을 먹었다. 이들의 비판은 이제 나에게 아무런 아픔도 주지 못했다. 그들의 모습은 단지 복수의 목표로만 보였다. 밤. 나는 방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은영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봤다. 이은지가 다시 내 화장대를 뒤져서 나의 시제품 샘플을 가져가는 모습. 시어머니가 내 방에 들어와 내 서류를 훑어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영상들은 모두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나는 변호사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 준비는 어떻고 계세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보내드릴게요. 김 변호사는 빨리 보내주세요. 증거가 충분하다면 이혼과 함께 이명우 씨에게 배상금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나는 베드에 누웠고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이가는 아직 나를 속여먹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나는 이미 그들의 발밑에 함정을 설치했고 이제 그냥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이명우가 옆에 누웠지만 나는 그와 거리를 두고 잠들었다. 그의 몸에서 나는 혐오감이 느껴졌다. 이 사람과의 결혼은 나의 삶에서 가장 큰 실수였지만 이 실수를 통해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됐다. 다음 날, 나는 이명우의 세금 탈루 관련 자세한 증거를 정리해야 했고 동시에 그의 불륜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새벽녘 아침. 나는 시어머니와 이은지가 깨어나기 전에 집을 나갔다. 차 안에 미리 준비한 노트북을 꺼내 박수진이 보내온 이명우 회사의 세금 신고서 스캔본을 열었다. 3년간 총 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했으며 가명으로 운영하는 금성 상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각 항목의 법적 근거를 붙여 메모하고 이를 PDF 파일로 압축했다. 강남에 위치한 세무감시관청 근처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미리 약속한 세무 전문가 이성민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 씨.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 이명우 씨 회사는 명백히 세금 탈루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증거로 신고하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처벌과 함께 미납 세금과 벌금을 물어낼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자료를 살펴보며 확실한 말을 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증거 복사본을 받았다. 오후. 스튜디오로 돌아온 나는 박수진에게 이은지가 가져간 시제품 샘플. 그 배합식이 유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줘. 그리고 우리가 출시할 신제품 광고 촬영 일정을 잡아. 라고 명령했다. 이은지가 그 샘플을 함부로 사용하지만 핵심 배합식은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향후 그녀가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저녁. 이명우가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명우가 회사 일이 바빠서 늦어. 너는 그냥 먼저 자라. 라고 말했지만 나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연결 앱을 계속 확인했다. 새벽 2시경. 방문이 열렸다. 문서 이명우가 들어왔지만 그 뒤에 여성이 함께 따라왔다. 바로 그의 비서 이수진이었다. 두 사람은 방 안에서 애정 어린 모습을 보였고 이수진은 나의 화장대에서 립밤을 꺼내 사용했다. 나는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누른 상태로 이 모든 모습을 저장했다. 이명우가 이수진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나는 눈을 감고 잠들었다는 척했다. 그가 내 옆에 누웠지만 나는 그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몸을 돌렸다.
지훈아, 너 오늘 왜 그래? 시무룩해 보여. 그는 속삭였다. 나는 피곤해서 그래? 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의 거짓말과 분류는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복수만이 나의 목표다. 새벽이 되자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와 복도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명우와 이수진의 불륜 영상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변호사 김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불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해주세요. 김 변호사는 즉시 답장했다. 좋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적절한 시기에 반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곧 떠올랐고 이가에 대한 첫 반격도 곧 시작될 것이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가득 채울 때 나는 방으로 돌아갔다. 이명우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 얼굴은 거짓말과 불륜을 감추고 있지만 이제 나에게는 그저 역겨운 존재에 불과했다. 나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갔다. 시어머니가 이미 부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오늘 저녁 정 회장이 주최하는 잔치에 갈 거야? 정 회장이 아내를 잃었어. 너를 보고 마음에 들어한다는 소식이 왔어.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명백한 거래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네, 시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라고 답했다. 이는 정확히 나가 기다린 시기였다. 공적인 장소에서 이가의 참상과 이명우의 불륜을 폭로한다면 그들의 명예는 단번에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좋아. 그럼 오후에 디자이너를 불러 옷을 맞춰줄게. 정 회장 앞에서 잘 해봐. 우리 이가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말했다. 오후. 나는 스튜디오에서 박수진에게 오늘 저녁 잔치에 가져갈 것을 준비해. 첫째. 이명우와 이수진의 불륜 영상 USB 복사본 3개. 둘째. 세금 탈루 증거 파일 프린트본 10권. 셋째. 녹음기를 준비해. 충전을 잘 시켜. 라고 명령했다. 박수진은 대표님. 오늘 저녁이 바로 라고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래. 오늘 저녁이 결산일이 될 거야?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동안 이은지가 나의 시제품 샘플을 가지고 자신이 개발했다는 거짓말을 친구들에게 해대는 사실을 알았다. 박수진이 찍어온 영상을 보니 그녀는 카페에서 친구들에게 이 크림은 내가 6개월 동안 연구해서 만든 거야. 곧 브랜드로 출시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이 영상도 USB에 저장했다. 향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이 또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오후 5시. 디자이너가 가져온 드레스를 입었다. 검은색 레이스 드레스는 나의 체형을 잘 드러내면서도 차가운 분위기를 살렸다. 시어머니는 이 드레스 정말 잘 어울려. 정 회장이 분명 마음에 들어 할 거야. 라고 말하며 나를 쳐다봤다. 이명우는 오늘 정말 예뻐. 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거짓말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 차가 잔치가 열리는 호텔로 향할 때 나는 스마트폰으로 변호사 김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후 7시. 그랜드 호텔 그랑드 볼룸. 모든 증거를 준비해오세요. 그리고 세무서의 이성민 씨와 감사위원님을 초대해 주세요. 내가 미리 연락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준비됐습니다. 강 씨.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고 답했다.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정 회장과 그의 부하들이 문 앞에서 맞아줬다. 이 부인.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정 회장은 나에게 함부로 손을 뻗었다. 나는 살짝 뒤로 물러나며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라고 격식으로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긴장하며 정 회장. 우리 지훈이 겸손하고 착한 아가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속으로 냉소했다. 곧 이 겸손하고 착한 며느리가 이가를 파멸시킬 것이다. 본룸에 들어가자 많은 기업인들과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다. 이는 완벽한 무대였다. 본룸의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음악과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정 회장이 나를 팔짱에 끼고 중앙에 서며 이 부인은 젊고 재능 있고 겸손한 분이세요. 우리 기업과 이가가 협력할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옆에서 부활하는 듯 웃고 이명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주머니 속의 녹음기를 살짝 누르고 있었다. 정 회장님, 그럼 이 부인의 남편인 이명우 씨는 어떤 분이세요? 옆에 서 있는 한 기업인이 묻자 이명우는 저는 대한건설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가정에도 충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쳤다. 바로 이 순간 나는 녹음기를 스피커에 연결했다. 지훈아, 너 그냥 집에서 해주는 거 하면 되지? 스튜디오 그만 닫아. 나는 이수진이랑 더 편안해. 엄마, 정 회장이 지훈을 좋아한다는 소식 들어? 그럼 우리 가족이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명우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현장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이명우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지훈아,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외쳤고 시어머니는 이 미친년, 뭐 하려고? 라고 욕설을 퍼뜨렸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이 부장님, 가정에 충실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혹시 이수진 씨, 오늘도 회사 일로 왔어요? 라고 말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이명우와 이수진이 방에서 불륜하는 영상을 크게 보여줬다. 영상이 나오는 순간 현장은 소란이 일었다. 어이가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니. 문서. 대한건설이 이런 사람을 부장으로 두고? 사람들의 속삭임과 비난이 이어졌다. 이명우는 영상을 보고 발이 묶인 듯 멈춰 서 있었고 이수진은 뒤에 숨어 얼굴을 가렸다. 시어머니는 경비병 불러. 라고 외치며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정 회장님, 그리고 여러분 기업인 분들. 이명우 씨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한건설에서 3년간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이는 그의 재무보고서과 거래 증거입니다. 나는 준비해둔 세금 탈루 증거 프린트본을 나눠주며 특히 감사위원님에게 한 권을 직접 건넸다. 이 위원님, 이 증거로 세무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기업이 시장에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위원은 증거를 살펴보며 강씨, 이 증거가 사실이라면 엄격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말했다. 이때 경비병들이 달려왔지만 감사위원이 손을 세워 막았다. 여기는 법적 증거 제출 현장이니 침입하지 마시오. 경비병들은 멈춰 서게 되었다. 이명우는 지훈아, 너 이러면 우리 둘 다 망한다. 그만해. 라고 울부짖었지만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시어머니, 어제 말씀하셨던 8가지 반찬과 구. 이제 이명우 씨가 교도소에서 먹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이은지 씨가 내 스튜디오 시제품을 훔쳐가서 자신이 만든 것처럼 속이는 거 저작권 침해죠. 추후 법적 대응할게요. 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혐오감에 찬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장의 기업인들은 이가는 이렇게 부도덕한 가족이구나. 대한건설 투자는 신중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이명우를 피하듯 뒤로 물러났다. 나는 이 모든 걸 바라보며
속으로 이제 첫째 단계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다음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오는 시간이었다. 볼룸에서의 혼란은 아직 가시지 않았을 때 나는 김 변호사와 함께 호텔 출구로 향했다. 이명우는 뒤에서 강지윤, 너 이놈아 라고 욕하며 쫓아오려 했지만 감사위원과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를 가둬놓았다. 시어머니는 몸을 떨며 우리 이가를 망치는 놈이라고 외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주목하지 않았다. 차 안으로 올라탄 순간 박수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대표님,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대한건설 부장 이명우. 불륜 및 세금 탈루 의혹이라고 헤드라인에 나 있어요. 주식 시세가 급락하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올려. 본 스튜디오는 이명우 씨와의 개인 문제와는 별개로 운영되며 최근 유출된 시제품은 본사 특허 기술임을 밝힌다는 내용으로 라고 명령했다. 이는 경쟁사와 소비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다. 김 변호사는 감사위원님 그쪽에서 이미 대한건설에 조사 요청서를 보냈어요. 이명우 씨는 내일까지 출석해야 하고 세금 탈루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좋다. 그리고 이은지의 저작권 침해 증거도 정리해서 함께 제출해. 문서 그녀가 친구들에게 한 거짓말 영상도 포함시켰다. 나는 차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녁. 집에 돌아가지 않고 스튜디오에 마련된 휴게실에 머물렀다. 이가의 집은 이제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위험한 장소가 되었다. 스마트폰에는 이은지가 보낸 문자가 쌓여 있었다. 강지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하게 되는 거 알지? 내가 너한테 뭐 해줄지 몰라. 그 크림 원래부터 오빠가 사준 거라 내 거야. 저작권 뭐 그런 거 없어. 나는 이 문자들을 모두 화면 캡처로 저장한 뒤 아무런 회신도 보내지 않았다. 이들의 절망적인 협박은 오히려 나의 복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이명우가 법무법인에 찾아왔다. 그는 턱수염이 난 채 눈밑이 검어졌고 예전의 명랑한 모습은 하나도 없었다. 지훈아, 우리가 잘 이야기해보면 안 될까요? 이혼하면 너도 아무것도 얻지 못해. 나는 너에게 돈을 줄게. 그만해. 그는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이혼 소송은 이미 제출했고 증거는 충분합니다. 너가 해야 할 건 세금 탈루와 불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나는 내 재산과 스튜디오를 지키는 것뿐이야. 라고 차갑게 대답했다. 김 변호사는 이명우 씨, 강 씨의 입장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만나시죠. 라고 말하며 그를 추방했다. 오후, 세무감시관청에서 공식적으로 대한건설에 세금 탈루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뉴스에 따르면 이명우가 관리했던 계좌들이 모두 동결되었고 대한건설그룹은 이로 인해 주요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위기에 처했다. 이때 나의 스튜디오에 한 기업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다. 바로 대한건설의 주요 경쟁사인 세종엔지니어링이었다. 강 대표님의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당신의 원칙성을 알게 됐습니다. 스튜디오를 인수하거나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세종엔지니어링 대표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인수는 거절하지만 기술 사용권과 함께 공동개발은 고려해 볼게요. 라고 답했다. 이는 단순히 사업 확장이 아니라 이명우에게 추가적인 타격을 주는 행위이기도 했다. 저녁, 박수진이 이은지가 인터넷에서 대표님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어요. 강지윤이 불륜을 저질렀다. 스튜디오 기술은 훔친 거다 같은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라고 보고했다. 나는 그녀의 IP 주소와 작성 기록을 모아 명예훼손 소송까지 준비해
이들이 끝까지 버티는 걸 보면 좀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겠다. 라고 말하며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은지의 거짓말 영상을 다시 봤다. 이제 이들의 모든 반격은 나의 복수에 더해지는 연료일 뿐이었다. 스튜디오 책상에 앉아 나는 이은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파일을 마무리했다. 박수진에게 이 파일을 법무법인에 보내고 이은지 씨에게 직접 변호사 서한을 전달해 48시간 내에 공식 사과문과 위약금 500만 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배상 청구할게 라고 명령했다. 박수진이 나갔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이은지의 번호였다. 강지윤.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문서그 크림 분명히 내가 먼저 써놨어. 너 때문에 친구들에게 다 욕먹었어. 그녀의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은지 씨. 저작권법 제103조를 읽고 오세요. 훔친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범죄예요. 48시간을 세시기 바랍니다. 말이 끝나자 나는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카톡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이혼하면 넌 아무것도 못 가져가. 영우의 자산에 내 이름 하나도 없어. 나는 미소를 짓고 혼전 공증 문서를 다시 스캔해서 그에게 돌려보냈다. 시어머니, 제 개인 재산과 스튜디오 지분은 공증했어요. 이명우 씨의 빚과 불법 행위는 제가 책임지지 않아요. 메시지를 보낸 뒤 나는 태평건설 박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대표님, 미팅 시간을 내일 오후 2시로 정해도 될까요? 신제품 배합과 투자 계획을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강 씨, 제가 법무팀과 함께 갈게요. 박 대표의 답변은 명확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이은지가 훔쳐간 크림 배합식을 업그레이드한 지 -7 펩타이드 강화 버전 데이터를 확인했다. 이 제품은 시장에 나오면 단번에 히트할 거라고 확신했다. 오후 법무법인에서 김 변호사와 만났다. 강 씨, 이명우 씨의 자산 동결 요청이 승인됐어요. 대한건설은 세무조사로 인해 주식이 급락하고 협력사들이 모두 관계를 끊고 있어요. 김 변호사는 문서를 내밀며 말했다. 그리고 이은지 씨가 변호사 서한을 받고 겁먹어 친구들에게 한 거짓말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것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나는 문서를 살펴보며 좋아요. 이혼 소송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되 이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들에게는 후회할 시간조차 주지 않을 거예요. 말을 마치고 스튜디오로 돌아왔을 때 직원들이 신제품 샘플을 들고 다가왔다. 대표님, 이 샘플의 피부 흡수율이 기존 제품보다 30% 높아요. 나는 샘플을 손에 쥐고 이가의 초라한 모습을 떠올렸다. 이제 그들이 빼앗은 나의 존엄을 이 제품으로 되돌릴 시간이 왔다. 새벽, 나는 스튜디오에서 신제품 글로우 큐어 샘플을 마지막으로 검수했다. 피부 장벽 강화 효과가 기존 제품보다 30% 향상되었고 G-7 펩타이드의 독특한 배합은 시장에서 유일무이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박수진이 대표님. 오후 박 대표님과의 미팅 장소는 강남 그랜드 호텔 회의실로 예약했어요. 법무팀과 기술팀 모두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샘플을 포장하며 오늘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이명우를 최종적으로 박살낼 기회다. 라고 차갑게 말했다. 오후 2시 태평건설 박 대표와 법무팀이 정시에 도착했다. 나는 샘플과 테스트 데이터, 특허 증명서를 차례로 내밀었다. 박 대표님, 이 제품은 6개월간 500명의 임상 테스트를 통과했고 피부 안전성과 효능 모두 최상급입니다. 이명우가 세금 탈루로 인해 대한건설이 망하는 동안
글로우 큐어가 시장을 점령하면 태평건설과의 협력이 상승세를 이룰 것입니다. 박 대표는 데이터를 살펴보며 강 씨의 기술력과 결단력이 인상적이네요. 20억 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단, 브랜드 운영은 강 씨가 주도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을 체결한 순간 김 변호사의 문자가 왔다. 이혼 판결이 내렸어요. 이명우 씨 불륜과 세금 탈루 사실이 인정되어 재산 분할에서 전적으로 유리하셨어요. 문서희가는 대한건설이 파산되고 이명우 씨는 구속 기소될 예정입니다. 나는 문자를 본 뒤 미소를 지웠다. 이는 예상한 결과였다. 곧이어 이은지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박수진에게 이은지의 모범금과 사과문이 왔는지 확인해. 없다면 즉시 소송을 제출해. 라고 명령했다. 1시간 뒤 박수진이 이은지 씨가 500만 원을 보내고 공식 사과문도 제출했어요. 친구들에게 한 거짓말을 인정하는 글도 올렸어요. 라고 보고했다. 나는 저장해둬. 향후 브랜드 홍보에 쓸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노트북에 이가의 파산 소식을 검색했다. 뉴스에는 대한건설, 세금 탈루 및 부정거래로 파산 선고, 이명우 전 부장 구속 기소라는 제목이 떴다. 시어머니가 경찰서에 갔다는 소식도 함께 올라왔다. 나는 스튜디오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이 햇살을 받고 빛났고 이는 곧 나의 브랜드가 빛날 모습을 예고했다. 신제품 출시 일정을 다음 주로 앞당겨 광고 촬영과 판매 채널 확보를 최우선으로 진행해. 나는 직원들에게 명령하며 손에 쥐고 있던 샘플을 더 단단히 쥐었다. 이제 남은 건 최종적으로 이가를 묶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일뿐이다. 글로우 큐어 출시일이 되자 온라인 판매량이 단 하루 만에 10만 개를 돌파했다. 기사 제목들은 독창 기술로 화장품 시장 뒤바꾸다. 강지윤. 이가 복수와 동시에 신성장 동력 만들다로 가득 찼다. 박수진이 대표님. 여성 소비자들이 자존감을 찾는 제품이라고 리뷰를 남기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나는 스마트폰에 뜬 뉴스를 보고 있었다. 이명우는 세금 탈루와 불륜 관련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고 시어머니는 대한건설 파산으로 빚을 지고 아파트를 팔아야 했다. 이은지는 저작권 침해로 모범금 외에 추가 배상금을 내야 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혼 판결서를 꺼내 바라보며 나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한때 이가 며느리라는 레이블에 얽매여 굴욕을 감내했지만 이제는 그 레이블을 떼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스튜디오는 태평건설의 투자로 본사를 확장했고 G-7 펩타이드 기술로 여러 가지 신제품을 개발 중이었다. 어느 날 법률 비용을 내지 못하는 여성이 상담을 왔다. 그녀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억압당하며 이혼을 갈망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망설였다. 나는 변호사를 소개하고 그녀의 기술력을 스튜디오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없어야 해. 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밤 강변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한강 야경을 바라봤다. 글로우 큐어의 광고판이 서울의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고 스마트폰에는 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이 보였다. 이가가 남긴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복수보다 자신을 만들어가는 일이 더 중요했다. 시어머니가 내던 가규는 결국 약자를 억압하는 도구였지만 나는 스스로의 법칙으로 정의를 이루고 다른 여성들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진정한 시작이다. 이 세상은 누군가의 규칙에 맞춰 돌아가는 게 아니다. 자신의 길을 만들고
그 길에 함께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나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였다.